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수특독서 6번째 지문 동일성 명제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예술 지문이 계속 어렵죠. 여러분들 아마 철학자들 나오면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걸 좀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훨씬 더 쉬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집중해서 들어보고, 내가 수특이라고 하는 수특 독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 이해력하고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정도를 내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배경 지식으로 이용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요건 반드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으실 때 그냥 문제 풀고 정답 맞추는 식의 그런 식의 공부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수특 독서는 여러분들한테 교과서처럼 공부하라고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지문은 여러분 일단 지문 읽기 전에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써놨는데, 뜻이라는 단어하고 지시체라는 단어하고 이 두 단어를 구분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쌤이 지시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거기는 지금 샛별하고 개밥바라기 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일단 지시체,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상, 그 대상을 하나쌤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소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빠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선생님이나 아빠나 둘 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쌤이라는 지시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뜻은 뭐하죠?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지시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걸만 가지고 이 지문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문 한번 따라와 보세요.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프레게는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 같은 이름의 뜻과 뜻의 동그라미 칩니다. 지시체를 세모칩니다. 구별하였다. 자, 뜻하고 지시체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자, 계속 읽겠습니다. 프레게가 제시한 뜻은, 뜻의 동그라미 쳤죠? 해당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방법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럼 뜻이 뭐냐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해석하라고?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 자, 이걸 뭐라고 하자? 뜻이라고 하자. 자, 그 다음 지시체는 세모 쳐야죠.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이다. 자, 지시체는 뭐다? 실제 대상을 지시체라고 하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예를 들면 하나쌤은 실제 대상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시체가 되는 거고, 이걸 설명하기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생님과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샛별이란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인 행성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럼 객관적인 실체니까 행성은 뭐 쳐야 돼? 세모 쳐야죠. 이 세모를 가리키는 지시체인데 새벽의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행성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 이건 뭐가 되죠? 뜻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하는 그 별, 그 대상을, 맞습니까 여러분? 객관적 실체인 그 행성을 뭐라고 부른다? 샛별이라는 말로 뭐했다? 제시했다.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처럼 그런데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은 샛별과 지시체가 뭐하지만 동일하지만, 그렇죠? 동일한 지시체를 가지고 있죠? 해당 지시체를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뜻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뜻의 동그라미 쳐야죠. 프레게는 만약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자, 칠판 좀 보시죠 여러분. 선생님이나 아빠나 둘 다 뭐 가리키는 거야? 하나쌤 가리키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똑같다면,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사실상 A는 B와 뭐하다? 동일하다. 그럼 A는 B와 동일하대요. 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은 뭐하다? 동일하대. A 이꼬르 뭐다? B는 동일하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A와 B는 동일하다고 봤다, 이 얘기야? 자, 계속 볼게요. 이거 좀 잠깐 지웠다가. 자, A와 B는 뭐하다? 동일하다. 자, 그럼 사실상 A와 B는 동일하다. A와 A도 뭐하죠? 당연히 동일하다. 그럼 여러분, A와 B는 동일하다와 A는 A와 동일하다가 사실 볼 때 똑같다는 말일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지? 자, A와 B가 동일해. 자, 선생님도 하나쌤이고 아빠도 하나쌤이야.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이 B가 또 뭐냐면 A가 A란 말이야. 다시 말해 아빠는 뭐야? 아빠야.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말하고 이 말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자,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동일성 명제에 관한 문제를 설명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일성 명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그러면 A도 하나쌤이고 B도 하나쌤이니까 A와 B는 둘 다 하나쌤이다. 괜찮죠? 그런데 아빠도 하나쌤이고 아빠도 하나쌤이죠. 아빠는 아빠잖아요. 그죠? 그럼 아빠는 아빠다라는 말이 선생님은 아빠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럼 이 동일성 명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 프레게가. 그래서 이 프레게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문제점을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갑니다. 프레게는 동일성 명제인 A = B와 A = A라고 제공하는 정보가 구분되어야 한다. 그렇지. 이거하고 이건 다른 거야. 구분돼야 돼.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 죄송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프레게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자, 전자가, 즉 A는 B다가 A는 A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자, 여기다 쓸까요? A는 B다가 A는 A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둘 다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제시 방법이 이건 두 개죠. 자, 근데 이건 뭐예요? 아빠는 아빠죠. 자, 그럼 이건 뭐야? 제시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닐까? 자, 그러니까 얘와 얘를 같다고 보면 안 돼. 즉 동일성 명제에는 문제점이 있어 라는 얘기예요. 만약 A는 B와 동일하다의 정보가 A의 지시차와 B의 지시차가 같다는 것뿐이라면, 즉 이것도 하나쌤이고 이것도 하나쌤이다 라는 걸 가리키는 것뿐이라면 A는 A와 동일하다의 정보와 다를 것이 없다. 그렇죠. 아빠도 하나쌤이고 아빠도 하나쌤이니까 별로 다를 거 없죠. 둘 다 하나쌤을 지시한 것밖에 없다 이 얘기. 하지만 이 선생님 안에는 뜻이 존재하죠. 아빠라는 단어 안에는 뜻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학생을 가리키는 사람, 그죠? 아이의 아버지, 뭐 한 집안의 가장, 뭐 이런 뜻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뜻을 몇 개 갖고 있는 거고? 두 개 갖고 있는 거고, 이건 뜻을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하나 갖고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쪽이 정보가 더 많다? A = B가 더 정보가 많다는 거야. 그 두 명제는 그래서 뭐 돼야 된다? 하지만 A와 B가 각각 나타내는 뜻을 고려하면, 뜻의 동그라미 쳐야죠. 두 명제의 정보는 구분된다. 자, 예를 들어보자. 샛별은 개밥바라기다와 샛별은 샛별이다. A는 B다와 A = A다라는 정보가 같지 않습니다.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같지만, 그렇죠. 가리키는 그 대상은 똑같지만 동그라미, 즉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두 동일성 명제 중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제 납득되세요? 프레게는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 세종 같은 고유명사뿐 아니라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은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구에도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다? 요것과 요것은 A = B는 A와 A다와 뭐하다? 같지 않다.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정리됐죠? 자, 그 다음 봅니다. 프레게는 뜻을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럼 이제 뜻이 이제 뭐다? 주관적 관념이 아니야. 그럼 그게 아니라 뭔데? 단어에 붙어 있는 객관적인 존재자로 보았다. 객관적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는 것을 비유해 뜻의 무슨 성? 객관성을 설명합니다. 프레게의 설명에 따르면 과학자에게 관측되는 천체죠. 이건 객관적인 실체죠. 세모쳐야죠. 그러므로 뭐다? 지시체, 세모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은 뭐가 되죠? 그렇죠. 누가 봐도 그 망원경 렌즈에는 그게 맺혀 있잖아. 이건 뭐다? 뜻이야.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그 망원경 렌즈에는 그 상이 맺혀 있겠죠? 자, 그럼 이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란 얘기예요. 뜻 동그라미 치고. 그런데 관찰자인 과학자의 망각에 비친 천체의 영상은 관념이다. 관념이란 말이 어려웠지. 밑줄치고 주관적이란 얘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달을 너무너무 좋아해.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달을 렌즈를 통해 맺힌 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렌즈를 통해 맺힌 상의 달을 봤을 때 그 달이 따뜻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는 달이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렌즈에 달이라고 하는 게 맺혀져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일까? 차갑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눈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주관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그리면 여러분이 더 이해 못할 텐데, 달이 있어. 자, 이게 망원경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요게 눈이 있습니다. 자, 요 순서대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럼 요건 무슨 체가 되죠? 지시체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상이 맺히겠죠. 자, 이건 뭐가 되죠? 뜻이 되죠. 이건 객관적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망막을 통해서 머리에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적이 되죠? 주관적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뜻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지시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망원경 렌즈에 비친 상은 뜻이며, 관찰자인 과학자의 망막에 비친 전체의 관념, 영상은 관념이다.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은 관찰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맺히는 것인 반면, 관찰자 개인의 망막에 맺힌 상은 시력이라든가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렇죠, 언어 사용자가 누군지 또는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이 누군지 뭔지, 그죠? 그럼 이건 다분히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걸 고려하지 않고 지시체와의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게의 의미론적 지시이론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시체와 무엇에만 관계? 뜻과의 관계야. 그럼 지시체는 얘들아 객관적인 대상 맞지? 실제하는 대상 맞지? 그럼 이 실제하는 대상이 가지고 뜻을 제시했지. 그럼 이건 주관적으로 해야 돼? 객관적으로 해야 돼? 무조건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정리되셨나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누구 얘기? 프레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보죠. 프레게의 이론에 대한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 러셀은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고 보았대. 그럼 러셀은 야, 뜻을 뭐하러 자꾸 얘기해. 뜻조차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러셀은 뜻과 지시체가 구분되지 않으며 단어의 의미가 지시체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럼 뜻과 지시체 자체를 구분되지가 않아. 즉 지시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뜻도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에 따르면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단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이야? 둥근 사각형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각형 중에 둥근 사각형이 있어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둥근 사각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도 없는 거야? 의미도 없는 거다. 이제 이해됩니까? 결과적으로 지시체가 있다는 건 이미 뭘 가지고 있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지시체가 있다는 건 이미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뭐더러 그걸 또 얘기해?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누가요? 러셀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 A는 B다와 A는 A다를 구분하는 동일성 명제에 관한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대요.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A는 B다죠. 샛별은 샛별이다. A는 A다죠. 모두 동어반복적 동일한 명제이고 서로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럼 서로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했다? 러셀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셀은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논리적 구조의 분석을 중시하는 기술 이론이라는 걸 제시를 했대요. 그럼 기술 이론은 뭐냐 하면 진정한 이름하고 위장된 이름을 구분하는 거야. 그럼 진정한 이름하고 위장된 이름은 뭘까? 갑니다. 진정한 이름이란 뭐냐 하면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사용자나 문맥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용자도 필요 없고 문맥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순간 주관적이 되어버리니까, 그지? 이거랑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며, 지시 대상의 직접 관련 동그라미 빵 칩니다.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뭐다? 진정한 이름이다. 자, 그럼 러셀은 그럼 여러분 요거다 써볼게. 러셀은 진정한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지시 대상과, 즉 사용자나 문맥과 전혀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거 이해 안 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지문에서 조금 실수하신 게 뭐냐면, 여기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딱 집어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예가 없는 거예요. 그 예가.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여러분 칠판 보세요 이랬어요. 칠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보세요? 이 칠판을 보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뭘 알고 있는 거야? 칠판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2살짜리 꼬마 아이한테 칠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그러면 누구나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건 뭐다? 진정한 이름이 아닌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랬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가리키면서 여기 보세요 이랬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를 볼 거고 2살짜리 애기도 이게 칠판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를 보겠죠. 자, 그럼 이건 뭐죠,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사용자나 문맥에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는 여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걸 무슨 이름이라고 부른다? 진정한 이름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런 예를 하나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위장된 이름이란 뭐냐면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한정해 기술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는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못하며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 방에서 제일 큰 사람은 진짜 이 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에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 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 안 되는 거겠지. 자, 그러니까 뭐죠? 특정 대상을 한정해 기술하는 것처럼 그 사람 딱 하나를 한정했잖아. 그 자체로는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지 못한 의미를 가진다고. 그러니까 키가 제일 큰 사람, 이 방에서 제일 큰 사람,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어디를 가나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기술 이론에 의해 분석되어 그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위장된 이름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기술 이론에 의해서 분석돼야 되는 이름이고, 맞습니까? 진정한 이름이라는 건 뭐죠?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와 라는 동일성 명제에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위장된 이름으로 분석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샛별이라는 말과 개밥바라기라는 말은, 맞습니까 여러분? 분석돼야지 되죠. 그죠? 샛별은 새벽의 동쪽의 하늘에 보이는 행성, 개밥바라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이라는 한정된 기술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냥 그럼 여러분 그건 뭐죠? 그것만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관계없이 다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 샛별이라든가 개밥바라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샛별이 뭐고 개밥바라기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는 명제는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과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로 분석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거다. 맞죠, 여러분? A는 B다. 샛별은 샛별이다라는 명제와 뭐 된다? 구분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A는 B다는 A와 B의 뜻을 써놓은 거야, 지금. A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A의 뜻이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이죠. B의 뜻이 뭐였습니까? 저녁 무렵 서쪽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이죠. 자, 이걸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로 분석되기 때문에 샛별은, 즉 A는 샛별이다. 전혀 다른 말이잖아. 자, 이 말과 뭐 된다? 구분된다. 이와 같이 러셀은 뜻과 지체를 구분하지 않고도 동일성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보였다. 해결했다. 다시 말하면 뜻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거 구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맨 처음에 누가 얘기했던 거? 프레게가 얘기한 건 뭐냐면 지체는 딱 있어. 실제 그 대상이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실체를 대상은 뭘 가지고 있어? 뜻을 가지고 있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뜻은 이 지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거라고 말을 하는 것과 이게 이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 즉 A는 B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A는 A다라고 말하는 건 동일성 명제라고 보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러셀이 맞아. 네가 말한 대로 동일성 명제라고 보기 어려워. 그런데 굳이 이 뜻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그 지지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하면 돼. 즉 선생님이라는 단어하고 아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여기다 넣어봐. 그럼 넣었으면 어떻게 돼? 이거하고 이게 같다라고 이것은 하나쌤은 이것과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즉 A는 B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아빠는 아빠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동일성 명제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요게 바로 동일성 명제에 관한 두 가지 견해를 나타낸 지문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여러분. 정답은 3번인 이유가 뭐죠? 동일성 명제에 내포하는 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서로 다른 견해. 그래서 두 가지의 견해가 나와 있으니까요. 네, 2번입니다. 2번은 여러분 조금 내용 관련 문제니까 선택지를 다 읽어볼게요. 러셀은 프레게가 제시한 뜻이라는 요소가 불필요하다고 본 거죠. 뜻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프레게는 뜻을 지시체와 동일한 것으로 본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동일하지 않은 걸로 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고요. 3번, 프레게는 고유명사도 이름으로서 뜻과 지시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프레게는 과학자가 망원경으로 전체를 관측한 상황을 통해 뜻의 무슨성, 객관성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5번, 러셀은 뜻과 지시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성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뜻과 지시체 필요 없어. 그냥 지시체만 가지고 하면 돼. 맞습니까? 네. 3번입니다. 기술이론에 따라 샛별이 개밥바라기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 그렇죠. 분석에 의해 숨겨진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 맞습니까, 여러분? 네.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고요. 2번. 샛별이라는 이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반짝일 때 특정한 행성을 파악될 수 있는 거 그냥 써 있는 거 그대로 써놓은 거고요. 3번. 개밥바라기의 이름은 저녁물의 서쪽 하늘에 보이는 특정한 행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이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2번, 3번 선택지는 왜 쓰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4번은 여러분 뭐가 틀렸을까?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라는 각각의 특정 확인 기술하는 내용을 통해 동일하지 않은 대상을 지시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둘 다 지시체는 똑같아요. 동일한 대상입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5번.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과 동일한 대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2번, 3번, 5번은 그냥 지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네. 4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요. 기억은 뭘까요? 기억은 제가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갑자기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니은은 진정한 이름이고요. 기억이 안 보이네요. 뜻이네요. 뜻이요. 위에 있는 건 뜻, 누구의 얘기? 프레게의 뜻 얘기하는 거고요. 진정한 이름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러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프레게, 니은은 러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번. 뜻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나타낸다? 여러분,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2번, 니은은 동일성 관련 문제를 초래할 동일성 명제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 아니죠.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언어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객관적이라니까요. 4번, 기억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맞네요. 니은은 사용자나 맥락에 관계없이, 그렇죠. 지시대상과 직접 관련된 걸 제시하는 개념이다. 주변에 있는 말만 가지고도 풀 수 있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문제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주변만 보고 풀 수 있게 만들어서 문제 자체는 그냥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설프게 이해하고 문제의 답을 구했다면 이건 조금 교정해야 한다.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5번도 마찬가지로 거기 문맥을 통해 파악되는 지시 대상이 아니라 문맥과 관계없이 파악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5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명제 가에 대해 프레게와 러셀이 보일 반응인데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 A는 B다. 지금 이거 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5번이 답인 이유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프레게는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동일한 지시체를 가리키지만 그렇죠? 맞죠? 뜻은 다르다고 보며 그렇죠? 러셀은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가 곧 뭐다? 지시체다. 그렇죠. 뜻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지시체 가리키고 있는 거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 어려웠던 지문인데 인문예술 6번째 지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